청년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주간 똑똑똑. 네, 사회 현상에 대한 청년 세대 여성의 생각을 귀 기울여 들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간 똑똑똑 오늘도 두 분 함께해 주십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재 활동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개관홀로 이진성 편집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저희가 미리 얘기 드렸던 것처럼 효도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두 분과 함께 부모와 자식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갖게 된 어떤 문제의식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셨는지 두 분이 혹시 또 최근에 무슨 어떤 콘텐츠나 이런 걸 접하시면서 부모 자식이라는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됐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먼저 이진성 편집장께 좀 여쭤볼까요? 네. 일단은 한국 사회에서 이제 어릴 때부터 꾸준히 학습되고 강조가 되는 게 바로 부모에 대한 효잖아요. 네. 예, 이 효라는 거는 사실은 좀 모호하기도 한데 사전적 의미를 말하자면 어버이를 잘 섬기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단순히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랑하고 이제 아끼는 것까지 포함을 하는데 네. 이상하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굉장히 당연한 거고 내리 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식으로 부모의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고 자식은 이를 감사히 여기면서 갚아야 한다는 식의 정서가 좀 유독 강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팟캐스트 중에 영혼의 노숙자라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네. 거기에 인기 코너 중 하나가 이상한 나라의 부모님이라고 말 그대로 좀 이상한 자기 네. 부모님 사연을 제보하는 거거든요. 재밌겠는데요. 그래서 들어보면은 그래서 들어보면 굉장히 좀 시트콤처럼 재미있는 사연부터 이거는 좀 감정적인 학대가 아닌가 싶은 사연까지 굉장히 다양한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취자들이 함께 웃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면서 듣는데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새삼스럽게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부모들이 존재하고 그렇죠. 자식과 관계 맺는 양상도 다 다르고 심지어 제대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우리 사회는 항상 부모에 대한 죄책감과 효에 대한 책임감만 강조를 하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크나큰 죄악처럼 취급이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광고나 SNS를 보면은 성장한 자식이 부모에게 좀 무심해지거나 이러면은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이렇게 은혜를 갚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좀 죄책감을 주입하는 콘텐츠가 많아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최근에도 부모의 문제점을 들여다보는 그런 프로들도 많이 생긴 것 같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예, 양재 활동가께서는 어떠세요? 네, 저도 이진성 편집장님 말씀 되게 공감하는데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뭐 행복한 가정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맞아요. 라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 사랑 혹은 효도해야 된다라는 말이 저마다의 불행이나 저마다의 가정에서 있었던 폭력들을 많이 감추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스쿨미투라고 불리는 학내 성폭력 고발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건데요. 이 스쿨미투 고발은 그간 스승의 은혜에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 이런 말들 속에서 하지 못했던 은폐되었던 성폭력에 대한 고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효도 혹은 부모님에 대한 절대적인 감사를 요구하는 문화가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가정폭력을 가릴 수도 있지 않나. 부모나 교사 같은 어른이 청소년을 위해서 제공하는 게 헌신이나 보호이기만 한 게 아니라 때로는 권력이자 폭력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부모가 가진 이 부모 권력이라는 것을 성찰하지 않으면 가정폭력의 구조적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모든 자식이 효도해야 한다 혹은 모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것이다 라는 가정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이게 과연 이런 의무와 책임, 스쿨미투 얘기를 해주시니까 바로 이해가 됐어요. 예, 그 네. 아래에서 우리가 과연 말을 꺼낼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자, 효도를 강조하는 게 뭐 예전에 유교적인 충과 효 이런 걸 강조하는 그런 우리의 문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어떤 점에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지금 뭐 표현을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지적도 해주셨지만 더 들어가 보죠. 이진성 편집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효라는 것이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고 굉장히 좀 의식이나 어떤 절차
이런 격식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으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야 한다라고 압박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충분히 주고받은 정서적 교감이 있다면 사실 굳이 자식이 마땅히 부모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걸 강조하거나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깊은 정서적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이제 정성을 다하기 마련이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 사회 효의 개념은 많은 경우에 죄책감과 책임감을 강조하고 희생을 하는 방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실 한국의 어린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효자 효부 설화를 듣고 자라는데 그 내용이라는 것들이 네. 엄동설안에 딸기를 구해오는 것 같은 불가능한 미션이거나 늙은 부모의 밥을 빼앗아 먹기 때문에 나의 어린 아이를 죽여야 한다라는 식의 극단적이고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로 결정한 것은 부모이고 자녀는 부모를 선택한 적이 없고 낳았으면은 책임을 다하면서 키우는 것은 당연한데 그 과정에서 희생을 강조하면서 결국에는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에 대한 정서적인 독립을 방해하기도 하고 또 이것이 어떤 부모들로 하여금 육아를 투자 혹은 회수해야 하는 가치가 있는 것 으로 인식을 하게 하고 네. 아동에게는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행위를 갚아야 할 은혜로 여기게 함으로써 어떤 부채의식 같은 걸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런 감정 구조들이 학대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좀 벗어나기 힘들게 하기도 하고 가정 내 폭력을 그래도 부모인데 그래도 가족인데 라는 식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문제도 네. 있다고 봅니다. 네. 자연스럽게 깊은 정서를 교감했다면 서로 주고받는 게 자연스러울 텐데 뭔가 억압적이고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방향으로 되고 있고 그것이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지금 고개를 계속 같이 끄덕이고 계셨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양재활동가께서는. 네, 저도 편집장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투자라는 키워드가 되게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거는 최근인가 봐요. 좀 경제적 개념으로 들리네요. 왠지. 예. 저는 그 말을 듣고 자식농사라는 표현을 생각했어요. 예전으로 치면. 네, 예전으로 치면 자식 잘 키웠다 이런 게 자식농사 하나만큼은 잘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을 농사에 비유하는 마음을 생각해보면 이 육아라는 게 농사만큼 시간과 돈과 부담이 많이 드는 행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또 한편으로는 농사는 뿌린 대로 거두잖아요. 네. 그래서 자식이 성장한 이후에 부모에게 정서적이거나 경제적인 지원을 해줄 거라는 기대도 이 자식 농사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거죠. 뭐 이를테면 노후 보장에 경제적인 기여를 해준다거나 예전엔 그랬죠. 네, 혹은 노년이 쓸쓸하지 않게 정서적 버팀목이 된다거나 이런 기대를 하는 건데 사실 이런 자식에게 거는 부담과 기대 자체는 자식에게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해결해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양육이 농사만큼 힘든 일이 아니도록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고 사실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을 가족 개개인이 부양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득 보장 정책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효도 문화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해 기르는 부모상과 부모를 봉양하고 감사하고 책임져야 하는 자녀상이 강조되어 왔는데요. 이 속에 빠진 것은 모든 시민이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부모도 너무 힘들고 자녀는 또 그것 때문에 부담스럽고 기대 때문에 서로가 힘들게 되어 있는 전제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 그런 생각도 드는데 과연 이 일을 나눠줘야 될 게 과연 누구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효도에 대한 지금 기성세대들의 이제 생각을 저희가 들여다봤으니까 젊은 세대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것도 좀 듣고 싶은데 양지혜 활동가께서 먼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내가 나답게 산다는 게 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까요? 라는 대사가 있는데요. 네. 웹툰 혼자를 기르는 법에서 이 대사가 나올 때 저는 너무 공감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삶을 선택하는 게 부모님한테 상처가 되고 자식 농사가 망했다는 일이 되고 이런 게 되게 좀 저는 고민이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좀 부모님이 원하는 삶 혹은 가족을 위한 삶을 살기를 선택하기를 좀 저도 강요받아왔는데 사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훨씬 가난한 세대고 예전처럼 가족을 부양하거나 뭐 이런 예전의 효도의 덕목을 실현하기 어려운 세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나 가족 혹은 가족에 대한 부양을 기준으로 진로를 결정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고 저는 느껴요.
느껴요. 뭐 페미니스트 학자인 베룩스는 학대와 무시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사랑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제가 부모님과 대화하기 어려운 이유는 존중받는다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나답게 산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는 안 돼. 내 딸이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라고 얘기하는 이 태도들, 나의 변화나 시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들 때문에 지쳐왔고 그것이 사랑일 수 없다. 일방적인 지시나 강요 혹은 효도라는 덕목을 강요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상호 존중에 기반하고 서로의 변화를 존중해 나가는 것이 사실 가족이라는 관계여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랑이라는 게 뭔가까지도 지금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진성 편집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효도에 대한 감각이 달라지고 있는 이유는 오랫동안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는 이유로 말해지지 않았던 가정 내 폭력이나 불행, 부모와의 나쁜 관계, 의절 같은 문제를 비로소 말할 수 있게 된 최근의 사회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랫동안 효도는 인간의 도리이고 부모는 절대적인 존재였는데요. 네. 최근에는 나쁜 관계와 감정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뭐 부모를 미워해도 된다거나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심리치유적인 말이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네. 이제 이것이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해방감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출산과 양육을 감행한 양육자의 기대가 자녀 당사자의 어떤 욕망이나 가치관과 일치하지 않을 때 사실 자녀는 개별적으로 태어난 독립적인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기대를 충족시킬 의무는 없거든요. 네. 그 기대와 무관하게 이제 자기 자신으로 태어난 거고, 자식을 자기와 연속체로 보는 거는 부모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는 효도와 자녀가 할 수 있는 것 사이에는 당연히 갭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메꾸어 나갈까가 이제 두 관계를 잘 발전시켜 나갈 때 필요한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무엇이 효도인가라는 새로운 규정과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사회에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효의 어떤 의식으로 치러지는 게 제사인데요. 예. 이제 저희끼리도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때, 나는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 싫은데 이거를 상 차리고 이런 거를 하게 하고 싶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무엇이 효도이고 그 당사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두 관계에서 맞춰가야 하는 거지 어떤 규정이 있고 효도는 이래야 하는 거다라는 정의가 있는 것이 좀 이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전에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얘기되어지면서 효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이 이제 생기는 거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왜 이렇게 효가 강요돼 왔던가라는 생각도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네네. 어떤 식으로 그것이 억압적이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던 건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죠. 이진성 편집장께서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육아라는 게 사실은 아직 너무 많은 것을 가정에게 국가가 양육에서 가정에게 많은 것을 떠넘기는 사회다 보니까 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사실은 양육자가 되게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으로서의 노고, 엄마로서의 희생서사가 강조가 되다 보니까 네. 자식은 늘 자신을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밥벌이의 치사함을 견디고 강해져야 하고 세상의 모욕을 견디고 고단함을 이겨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부모의 권한과 책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데 사실 많은 여성들이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의 벽에 부딪히고 이것을 성장한 자녀들이 알게 되면 다시 엄마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식의 효의 죄책감의 구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노고를 이해하고 양육 과정에서 소진되어 버린 이들의 물질이나 젊음을 보상하거나 그들이 나를 어릴 때 보살펴 주었듯이 나도 그들을 보살펴 주어야 한다는 식의 감수성이 굉장히 좀 일반적이에요. 근데 사실 부모와 어린 자녀 그리고 나이 든 부모와 성장한 자녀의 관계는 권력 구도나 양상이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걸 단순하게 뒤집어서 내가 어릴 때 돌봐줬으니까 당연히 자식은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혜 활동가께서. 저는 제가 집에서 저를 어떻게 느껴왔는가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제가 아동 청소년일 때 저는
부모님한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뭔가 나 밥만 축내는 것 같고 뭔가 내가 무언가 욕망하는 게 되게 부모님에게 부담이 될 것 같고 그렇죠. 이런 마음이 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늘 미안해야 하는 것 혹은 부모님의 의사에 따라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을 갖고 사는 것 자체가 효도를 강요하는 문화와 되게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아동청소년은 부모에게 의존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고 그건 그렇죠. 아동청소년이 가진 사회경제적 기반이나 자원이 전혀 없기 때문인데요. 네.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벌준다는 이유로 용돈을 끊어버린다거나 혹은 베란다에 잠깐 내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훈육이라는 명목의 폭력을 저지를 때가 있는데 네. 저는 그런 것들 경험하면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나 역시도 효도하고 부모님에게 애정을 보여야 되는구나라는 걸 아주 어릴 되게, 때부터 학습하겠네요. 네, 어릴 그러면? 때 학습했던 것 같아요. 물론 네. 뭐 부모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뭔가 아동청소년이 존엄 자체 위협받고 아동청소년의 의사 자체를 묻지 않는 가정 내 논의 구조를 견뎌야 되는 상황 자체는 되게 폭력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폭력을 버티게 하는 게 뭔가 부모님한테 효도해야지 그래도 부모님인데 잘해야지 같은 효문화 애가 좀 이런 폭력을 버티고 은폐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실제 우리 현실을 조금 더 들여다보죠. 효도를 받기는커녕 요즘에는 관계도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만큼 자식한테 상처를 주는 부모도 있고 또 아니더라도 또 아주 이런 효도나 사랑과는 거리가 먼 부모 자식 관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힘든 상황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경험이나 사례를 여기 좀 꺼내놓고 말하기 힘든 그런 사례들도 있을까요? 어떤 경험이나 사례가 있습니까? 먼저 이진석 편집장께 좀 여쭤볼까요? 네. 사실은 굉장히 의외로 현실이 흔한 것은 아직 경제적 자립을 하지 않은 청소년 자녀의 아르바이트비를 빼앗거나 아니면은 이제 취직을 해서 돈을 벌게 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돈을 요구를 하면서 자신이 키우면서 이 정도의 금액을 투자했으니까 이 정도의 회수는 당연하다라고 여기면서 자녀의 경제적인 독립을 방해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예. 자신이 희생하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자녀가 직업이나 결혼 진로에서 선택을 할 때 자신의 의사를 따라야 하고 그것이 효도이자 자식의 도리라고 믿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은 일상에서도 많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요.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는 말이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굉장히 아까 양재 활동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네, 회수라는 표현이 너무 양재 활동가께서는 어떠십니까? 예, 네. 지금 너무 힘든 사례들을 지금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오늘 저희가 되게 어려운, 그러니까 쉽게 말해지지 않은 어려운 얘기들 하고 있다고 맞아요. 생각하는데요. 예. 저도 사실은 부모님과 함께 살진 않고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아버지를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었던 계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 가족과 분리되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법적 절차를 통해서 분리 조치를 취하진 않았지만 같이 살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사회는 심각한 가정폭력이 있어야지만 부모와의 분리가 당연하고 그렇지 않은 부모와의 분리는 뭐 의절, 절연, 폐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 제가 왜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는지 설명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예. 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아버지는 저한테 되게 딸 바보라고 불릴 만큼 사랑을 많이 주는 아버지였고 아버지의 행동은 저한테 폭력적이었지만 사람들은 아버지가 저한테 사랑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한테 아버지의 사랑은 원하는 방식대로의 삶을 거부하게 만드는 강요이기도 하고 좀 말 안 들으면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는 협박이기도 했었던 거죠. 사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말하고 혈연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말하지만 저는 혈연관계 역시도 다른 관계들과 똑같다. 만남과 이별 혹은 거리두기, 그렇죠. 변화 등이 반복될 수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혈연관계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지켜야 하는 관계라고 말하는 사회가 오히려 그 관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다른 관계랑 똑같다고 노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어떤 관계든 핵심 감정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고 부모 자식은 어떤 태도로 연결되는 게 맞나요? 끝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씩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양지혜 활동가께 여쭤볼까요? 아버지가 17살인 저한테 했던 말이 기억나는데요. 7살 때 너는 부모님한테 비밀 같은 거 없었는데 변했다, 서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지났는데 사람이 당연히 변하지라고 네. 저는 생각했고 사실 그런 인간의 변화 너무나 다양하고 당연하고 그 변화가 서운하고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개인이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변화를 존중하고 사회적 규범에 의한 효라는 덕목보다는 우리의 관계가 어땠는가, 우리의 관계에서 우린 무엇을 주고받았는가 생각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진성 편집장께서도 짧게. 네, 저도 같은 맥락에서 정서적 지지와 신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효가 갖고 있는 어떤 특권을 내려놓고 지금보다 훨씬 평등하고 안전한 방식의 관계 맺기를 상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코너에서 기성언론이나 기성세대의 담론과 좀 다른 이야기를 늘 하고 있지만 오늘 얘기는 좀 꽤나 발칙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양한 이야기를 항상 들을 수 있는 마음 자세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간 똑똑똑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재 활동가 개관올레 이진성 편집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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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